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으신 여러분. 이 지적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져 쉬는데 쉬는 것조차도 잘 해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마치 끝없는 할 일 목록에 또 하나 추가된 과제처럼 말이죠. 이러한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여가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문화의 증상입니다. 오늘은 휴식이 왜 새로운 형태의 일이 되었는지, 우리가 최적화해야 할 과제가 되었고, 심지어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파헤쳐 볼 겁니다. 모든 것은 생산성 문화라고 불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생산적인지, 얼마나 바빠 보이는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이죠. 이 시스템에서 시간은 삶이 아니라 착취되어야 할 자원입니다. 만약 시간이 자원이라면 자유시간, 즉 여가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가시적인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화의 답은 휴식을 더 생산적인 나를 위한 투자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면 위생을 실천합니다. 앱으로 렘렘 수면 단계를 모니터링하고 침실의 어둠을 최적화하며 인체공학적 베개를 삽니다. 수면은 개인 최적화 프로젝트가 된 셈입니다. 휴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기술인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하고 유연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요가를 합니다.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앱으로 명상을 하죠. 모든 것에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즐거워야 할 활동들을 더 큰 목적, 즉 성과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휴식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에너지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잠시 들르는 핏스톱과도 같습니다. 한국계 독일인 철학자 한병철 같은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성과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착취하는 외부의 상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감독이 되어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일 더 창의적이기 위해 쉬어야 해. Burnout, burnout 되지 않으려면 주말에 꼭 여행을 가야 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휴식은 이미 일의 논리에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책감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날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목적 없이 TV를 보거나 배움 없이 소셜미디어에 빠져 있으면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말이죠. 사회심리학 연구들이 이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실험사회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은 돈이라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유시간을 덜 즐기고 여가 중에도 더 큰 초조함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너무나 내면화한 나머지 시간은 곧 삶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항상 생산적이거나 최적화되거나 측정될 필요가 없는 삶 말이죠. 때로는 그저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 없이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 삶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남들이 공유하는 생산적인 휴식을 봅니다. 이국적인 여행, 새로운 취미, 명상 수련회 같은 것들이죠. 여가는 또 다른 사회적 경쟁의 장이 되었고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휴가조차 군사작전처럼 효율적으로 계획됩니다. 활동으로 꽉 찬 일정, 인스타그램에 올릴 완벽한 구도의 사진들, 목표는 휴식 그 자체의 경험이라기보다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부러워할 만하게 쉬었음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압박은 우리를 역설적인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일 때문에 지치고 다시 효율적으로 쉬려고 애쓰다가 지칩니다. 이것은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소진 상태인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냉소주의, 자기 삶으로부터의 분리감, 자신이 하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는 진정으로 단절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심지어 단절조차도 또 다른 과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모든 책임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묘한 반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지루해질 권리, 진정한 비생산성을 주장할 권리를 되찾는 반란 말입니다. 당신의 일정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간을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면 무언가로 채우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세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목적 없이 걸어보세요. 마음이 아무 목표 없이 떠돌도록 허용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당신의 뇌에 프로그램된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아닌 경험으로서의 휴식을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는 휴식을 말이죠. 우리는 다시 놀이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기기 위한 목표 없이 그저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위한 놀이 말입니다. 놀이는 정의상 비생산적인 활동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정신 건강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미 성찰과 내적 성장을 위한 라틴어 여가 용어인 오티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고티움, 즉 일과 사업에 대비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오티움을 잃고 여가로 위장한 네고치움으로 대체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는커녕 소모시키는 여가, 쉬고 있을 때조차 최고의 모습이기를 요구하는 여가 말입니다. 다음번에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재충전이 필요한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가야 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삶은 완벽한 고요함에 영광스럽고 쓸모없는 순간들을 포함합니다. 자유시간에서 생산성의 횡포를 거부하는 것은 급진적인 자기 돌봄 행위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은 여기까지, 최적화도 여기까지. 이 시간은 온전히 나의 것이며 유용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 오늘 또는 이번 주말에 의도적으로 비생산적인 시간을 찾아보세요. 휴식을 과제가 아닌 당신 자신의 인간성을 선언하는 행위로 여기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즐거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불안감,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제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종종 후기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우리 존재의 모든 구석에 침투하여 웰빙 산업으로 우리의 피로마저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듭니다. 시장은 자신이 만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팝니다. 성과 압박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명상 앱을 팔고 시스템이 강요하는 소진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 비싼 요가 수련회를 팝니다. 진정한 휴식은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생산성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진정으로 단절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휴식은 그저 또 하나의 소비재일 뿐입니다. 압박은 삶의 게임화에서도 옵니다. 게임화란 점수나 경쟁 같은 게임 요소를 게임이 아닌 맥락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량 측정기는 걷는 것을 경쟁으로 만들고 독서 앱은 더 빨리 읽으면 배지를 줍니다. 이는 활동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없앱니다. 우리는 걷는 즐거움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만보를 달성하기 위해 걷습니다. 이야기를 즐기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로 대체됩니다. 사이드 허슬 또는 부업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자유시간을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는 일과 삶의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당신의 존재의 모든 시간을 경제적으로 생산적일 기회로 만듭니다. 그 결과 뇌는 결코 일 모드를 끄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기회, 다음 최적화, 다음 과제를 찾습니다. 이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시킵니다. 이 영구적인 경계 상태는 신경학적으로 파괴적입니다. 기억 통합을 방해하고 창의적 사고를 어렵게 하며 공감 능력을 침식시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덜 인간적이 됩니다. 이 문화에 대한 반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는 것입니다. 목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는 자극과 항상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혁명적인 행동, 음악 앨범 전체를 들어보세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요리하거나 운동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듣는 겁니다. 예술이 당신을 완전히 흡수하도록 허용하세요. 다른 일을 위한 배경 콘텐츠로 만들지 않고요. 진정한 휴식은 무엇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침묵이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외부 소음의 침묵뿐 아니라 내면의 일정, 할 일 목록, 끊임없는 자기 비판으로부터의 침묵 말이죠. 인류학은 우리에게 많은 산업화 이전 문화에서는 시간 개념이 선형적이고 희소한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풍부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일할 시간도 있었지만 의뢰, 공동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위한 성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잃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걸음수, 수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시계를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기도 순수하고 비생산적인 즐거움의 순간의 질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도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또는 더 효율적으로 쉴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우리의 가치가 생산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워낼 수 있을까? 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을 다시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반하기 때문에 심오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휴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질을 되찾고 싶다면 받아들여야 할 도전입니다. 놀라움, 연결성, 그리고 단순한 존재의 능력 말입니다. 허슬, 문화, 즉 끊임없이 분주해야 한다는 문화는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팝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목표는 항상 멀어지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화된 미래를 향한 끝없는 경주 속에서 소모됩니다. 삶을 미루는 이 순환은 피로를 찬양하는 성공 담론에 의해 강화됩니다. 우리는 4시간만 자는 사업가, 휴가를 전혀 가지 않는 임원들을 존경합니다. 자기 희생을 명예의 훈장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건강이나 시간이 없어 성공을 즐길 수 없다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화와 의미 있는 순간들로 텅 비어 정신이 파산지경인데 두둑한 은행 계좌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도를 영토와 혼동했고 성공의 상징을 좋은 삶의 경험과 착각했습니다. 휴식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정치적 저항 행위입니다. 단순한 생산 단위로 축소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정신, 몸이 당신 자신에게 속하며 끊임없이 착취하려 하는 경제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계획되지 않은 모든 여가의 순간, 목적 없이 몽상하며 보내는 모든 시간은 시장의 논리로부터 해방된 작은 공간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이 만드는 개인적인 성역입니다. 하지만 웰빙 산업은 종종 이러한 저항의 언어를 차용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라며 자신들의 향초, 차, 앱을 사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저항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결정입니다. 휴식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결정 말입니다.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이 점에 대해 명확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한 메타 분석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정신이 잠복기, 즉 휴식과 주의 분산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의성은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는 꽃피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바쁠 때 당신의 뇌는 집중 모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아이디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종종 분산 모드에서 나옵니다. 이 모드는 당신이 긴장을 풀고 너무 애쓰는 것을 멈출 때 정확히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아이디어가 종종 샤워 중이나 산책 중에 떠오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고 스트레스 받고 과부하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볼 수 없는 연결을 무의식이 하도록 허용하는 순간들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생산성을 위해 하루의 모든 초를 최적화함으로써 우리는 깊은 사고와 진정한 혁신을 위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작업에는 효율적이지만 큰 그림을 보는 데는 무능해집니다. 우리의 휴식을 되찾는 것은 타인과의 연결을 되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여가는 종종 사회적입니다. 의제 없는 대화, 이유 없는 웃음, 함께 있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공유된 시간. 생산성 문화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 각자를 자신만의 경주를 하는 경쟁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휴식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서로가 필요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유 없는 친구와의 통화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않는 저녁 식사, 시계를 보지 않고 보내는 공원에서의 오후 시간의 힘을요. 이것들이 당신의 이력서에 있는 어떤 성과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의 시실과 날씨를 엮는 순간들입니다. 휴식은 일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평화, 연결, 호기심, 놀이, 성찰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채워져야 할 공허함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능동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할 일 목록을 작성할 때 맨 위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가장 큰 성과로 축하하세요. 그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성과 말입니다. 소비사회는 불만족을 만들어내며 작동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날씬하지 않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가상의 결함을 고칠 제품들을 우리에게 팝니다. 비생산적인 휴식은 그런 전제에 대한 거부입니다. 죄책감 없이 진정으로 쉴 때 당신은 시스템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최적화할 필요 없어. 이는 당신 자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입니다. 번아웃 관광 현상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한계까지 일한 다음 회복을 위해 짧고 강렬한 여행에 막대한 돈을 씁니다. 결국 다시 지속 불가능한 업무 사이클로 돌아갈 뿐이죠. 휴식은 일시적이고 값비싼 해결책이 됩니다. 슬로베니아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이것을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한 형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일상적인 착취를 더 잘 견디도록 통제된 작은 탈출구를 허용하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배터리를 더 잘 충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가 끊임없이 소진되지 않는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더 자주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일에 아니요, 더 많은 약속에 아니요, 더 많은 기대에 아니요 라고요?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유한하며 그것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신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심지어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조차도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하는 일은 휴대폰을 통해 세상을 침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가장 진정이 필요한 때에 정보를 소비하고 비교하고 뇌를 자극하며 하루의 마지막 순간을 보냅니다. 잠들기 전 단절 의식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모든 화면을 끄세요.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세요. 급작스러운 종료 대신 당신의 마음에 휴식으로의 부드러운 전환을 선물하세요. 자연은 생산성의 횡포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자연 속 시간은 다른 척도로 작동합니다. 나무는 서둘러 자라지 않고 강물은 더 효율적으로 흐르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 속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유기적이고 인내심 있는 삶의 리듬을 상기시켜줍니다. 일본의 신린요쿠 또는 삼림욕에 대한 연구들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코르티솔 수치를 줄이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생리적 수준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휴식의 한 형태입니다. 거창한 야외 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공원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디지털 세계와의 이러한 작은 연결 행위들은 우리를 현재에 고정시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결정 피로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복잡한 이메일에 어떻게 답할지까지 하루에도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의 뇌는 지쳐갑니다. 진정한 휴식은 또한 끊임없이 결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루틴이 그렇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익숙한 청소 루틴을 따르거나 복잡한 계획이나 결정이 필요 없는 어떤 활동이든 우리의 마음에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함은 일종의 사치입니다. 성과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는 새로움으로 내몰습니다. 새로운 레스토랑, 새로운 시리즈, 새로운 여행지. 하지만 진정한 편안함은 종종 익숙한 것, 반복되는 것, 예측 가능한 것에서 발견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사회적 이력서를 위한 새로운 경험일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철학적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 일하는가? 우리의 문화는 이 질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 목적이 경제적 기능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랑, 여가 등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휴식을 되찾는 것은 삶의 목적이 삶 그 자체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경계를 넘어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순간들은 종종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재정의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1시간 더 일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의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방해 요소, 죄책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의 프로그래밍과 싸우는 것이죠. 다음번에 압도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하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마세요.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 무엇을 놓아줄 수 있을까? 라고 물으세요. 진정한 생산성은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침묵, 멈춤, 지루함. 이것들은 채워져야 할 공백이 아닙니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삶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그 여백이 없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과제와 의무의 혼란스러운 소음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단순히 스트레스 관리라는 조언을 넘어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하려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자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인간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이죠. 생산성 문화가 휴식을 일로 바꾸어 죄책감과 소진을 야기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주의의 논리가 우리의 자유시간에 침투하여 그것을 성과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방식도 탐구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휴식은 저항 행위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성, 창의성,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다음번에 당신의 마음이 생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해 라고 말할 때 깊이 숨 쉬고 놀고 그저 존재하는 것이 당신의 영혼의 가장 생산적인 활동임을 기억하세요. 기억에 남을 결론입니다.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더 빨리 달리라고 요구하는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치유적인 결정은 때때로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애초에 왜 달리기 시작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시간과 웰빙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기억하는 것이 휴식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휴식이 숙제가 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생산성 문화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는 당신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와 전략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이 대화를 풍요롭게 합니다. 모든 댓글은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 이 싸움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제입니다.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은 우리를 휩쓸어가는 조류와 같으며 집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어떤 식으로든 공감되었다면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당신은 이 메시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 즉 번아웃 직전인데 그 이유를 모르는 누군가를 돕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도전하고 영감을 주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더 깊은 관점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맞춰 나가려는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는 철학, 사회학, 심리학의 아이디어들이 학술 서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대신 현대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우리가 이러한 주제들을 계속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좋아요, 모든 댓글, 모든 구독은 우리를 계속 나아가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들도록 추진하는 신뢰의 표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식의 모든 순간을 놓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이 몇 분을 우리와 함께 보내기로 선택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음 지적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아직 밝혀낼 마음과 사회의 비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호기심 많으신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